수원 대1학원 재경관리사 법인세 파트 페이지 94페이지 입금 얘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94페이지를 보면은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꼭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제3기 말에 외상으로 매출한 매출액 200원을 매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대금을 실제로 회수한 4기의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를 회사에서 했을 때 세법상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이제 세무조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2월 입금이라 그러거든요. 2월 입금. 회사가 매출했을 때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음 사업년도로 넘겨서 이제 입금을 잡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2월 입금이라 그러시게 되고요. 요 파트에 대해서 이제 뒤에 넘어가셔서 송금 파트 끝나고 그 다음 파트에 가시면은 손익의 이제 인식 시기, 귀속 시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파트를 가시면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에서 인도주의로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매출한 경우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매출한 경우는 신고조정 사항이시거든요. 결산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조정이 들어가시는 건 크게 뭐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아니면 이제 대손충당금 얘기나 결산때 설정하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주식에 대한 평가, 이런 얘기가 있으실 수 있죠. 뭐 부도가 발생하거나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산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조정이라서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세법상에서는 회계 처리를 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시켜줘야 되는 그런 이제 강제조정 사항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3기에 회사는 3기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분기 없음. 근데 세법에서는 수익의 인식 시기가 물건을 인도하는 인도주의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 답지에는 매출 채권으로 적혀 있는데 저는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200원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매출로 적혀 있는데 저는 그냥 상품 매출로 쓰겠습니다. 네, 상품 매출 200원을 인도하는 시점에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세법상에서 인식을 해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상품 매출은 우리가 계정으로 따지면 수익 계정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법상에서 수익을 회사보다 더 잡았죠. 그래서 세법상에서 수익을 더 잡았습니다. 입금이에요. 그러고 왜 그런데요? 상품 매출을 회사가 누락했어요. 얼마를요? 200원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데요? 회사하고 세법상에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로 세무조정 사항을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러고 요게 다음 연도가 돼서 4기가 됐을 때 회사가 지금 대금을 회수했을 때 매출액으로 인식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차변에 현금 200원, 대변에 상품 매출 200원일 텐데 분계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세법상에선 이미 외상 매출금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회수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 200원이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지금 수익을 잡았는데 세법에선 수익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그러니까 세법상에서 수익을 더 잡았어요, 덜 잡았어요? 덜 잡은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법상에서 수익을 덜 잡았습니다. 입금불산입. 왜 수익을 덜 잡았는데요? 전기에 이미 상품 매출 누락으로 200원을 반영시켜 놨어요. 그래서 차이가 뭐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유보 감소를 갖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세법상에서 이제 줄이는 회계 처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상품 매출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자산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유보라는 거는 언젠간 반드시 반대 세무조정과 반대 소득 처분이 나오시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입금산입으로 잡았었는데 다음 연도가 되니까 입금불산입으로 없어지고, 다음에 처음엔 유보로 잡았었는데 그 다음이 되니까 유보 감소로 없어진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2월 입금이라 그러시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요게 아마 책이 뒤에 가시면은 입금불산입 파트에서 2월 입금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얘기시고,
제가 오프라인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런저런 이제 계산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드렸는데 우리 재경관리사 세법 책에는 주관식 문제가 요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오프라인 할 때 뭐 간주입금 계산도 해드리고 뭐 자기주식 처분이 회계 처리도 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다른 파트에도 이어지실 수가 있어요. 소득세 가시면 이제 간주입금 얘기도 있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6페이지로 바로 가볼게요. 자, 96페이지 객관식 문제인데 요 이제 입금 산입하고 뒤에 넘어가면 이제 송금 산입 파트가 나오시게 되는데 요 파트는 재무회계로 따지시면은 쉽게 계정 과목 배우시는 파트예요. 그래서 입금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뭐 학원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분개해드리면서 아 이런 얘기가 입금이다. 왜 입금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들어가는 파트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다가 온라인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는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옆에다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자, 바로바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입금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가 있네요. 그럼 입금 항목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답지에 나오는 거는 자산 수중이익이 되실 수 있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입금 불산입에 적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사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아마 다 설명을 드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2번 회계상 수익과 법인세법상의 입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입금은 자본의 출자 다음에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입금 불산입 사항을 제외한 이라는 말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회계상에서는 자본으로 보는 얘기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제 자본으로 보지 않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는 게 자기주식 처분이익이시죠. 그거를 이제 제외한 것들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회계 처리하는 회계상에서도 자본잉여금으로 보고 세법상에서도 그걸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입금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이제 입금불산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금불산입 사항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오케이. 그래서 입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다음 그러고 2번 입금 항목이라도 법인이 수익을 계상하면은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입금 얘기할 때 상품 매출 아까 누락한 거 얘기했었죠? 회사가 만약에 뭐 외상 매출금 200원 대변의 상품 매출 200원의 회계 처리를 했다면 세법상에서도 인도주의로서 매출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회사의 회계 처리나 아니면은 세법상의 회계 처리상에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금 항목이더라도 법인이 이를 수익으로 계상을 하면 세무조정이 불필요해요. 되셨죠? 이런 형태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입금 산입하고 입금 불산입 파트를 읽어보시면은 뭐 입금 산입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입금 불산입이 이런 게 있는데라는 파트를 쭉 한번 보게 되면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조건 입금 산입이 되고 무조건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이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회사가 회계 처리를 실수했을 때 이제 입금 산입이 되거나 입금 불산입이 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토탈적으로 다 해서 이제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파트가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3번. 회계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입금 불산입 항목에 열거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금 산입을 한다. 요게 대표적으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1번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회계상에선 자본잉여금인데 법인세법상에선 그거를 입금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답안이 3번 맞는 얘기. 다음 4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도 아니에요. 임대보증금의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입금에 산입해야 된다라고 적혔는데 요거 간주입금 얘기시거든요. 요 간주입금이 쉽게 뭐냐면은 간주임대료예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저 간주입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제 있는데 어떤 게 있으시냐면은 첫째,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어야 돼요. 되셨어요? 근데 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라는 말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중 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 총액이
자산 총액이 안 보이니까 조금 위로 올릴게요. 자산 총액이 50% 이상인 경우에요. 되셨죠?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 총액 중에 임대업에 사용하는 이제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업이 주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경우고, 두 번째 전부 다 조건에 만족하셔야 돼요. 차입금 과다법인이어야 돼요. 근데 이 차입금 과다법인이라는 거는 차입금 적수가 자기 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에요. 되셨죠? 다음, 그러고 세 번째, 내국 영리법인이어야 돼요. 내국 영리법인.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우리가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금을 잡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주입금이라 그러시게 돼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바로 틀렸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부동산인데 주택은 제외예요.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간주입금을 계산을 하시는 거고, 뭐 기계장치를 뭐 대여해 주시면서 뭐 보증금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되셨죠?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3번. 자, 데이를 일자가 적혀 있길래 저희 학원을 바로 명시해 버렸네요. 3일은 대주주이자 임원인 홍길동 씨로부터 시가 5억 원인 유가증권을 2억 원에 매입을 했죠. 요 이제 조건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 1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두 번째 유가증권을, 되셨죠? 세 번째 저가로 매입했는데 그 대상이 개인이셔야 돼요. 되셨죠? 요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이제 해당이 안 되시게 되면은 세무조정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주로 이제 문제 나오시면 뭐가 나오시냐면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가증권이 아니라 뭐 기계장치다 이런 얘기들에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을 하시면요, 이거를 이제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이라 그러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유가증권을 회사가 처리한 거를 뭐 잘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회사가 시가로 잡지 않았으면은 시가로서 인정을 합니다. 세법상에서. 그래서 한번 맞춰보게 되면은 대주주이자 임원이라 그랬죠. 자, 그래 출자 임원이네요. 자, 1번 맞고 특수관계임. 다음, 그리고 두 번째 유가증권이시죠. 유가증권을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저가 매입했죠. 시가가 5억 원짜리인데 다음에 2억 원에 매입했으면 저가 매입이시죠. 싸게 샀으니까. 네 번째 개인, 홍길동 씨면 개인이시죠. 그래서 네 개가 다 맞았구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뭘로 처리했든 세법상에선 시가로 봐야 되는구나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실 게, 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자, 유가증권이니까 FVPL, 아직 저희 학원 재무회계를 안 해가지고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쓸게요. 단기매매증권을, 자, 회사에서 2억을 잡은 거예요. 2억. 자, 근데 세법상에서는 이 단기매매증권을 얼마로 본 거냐면은 5억으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유가증권을 시가로 인정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세법상에서 단기매매증권을 더 잡았어요, 덜 잡았어요? 더 잡았죠. 그래, 단기매매증권 금액이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입금산입이에요. 그러고 왜 그런데요?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습니다. 얼마를요? 3억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단기매매증권 차이가 발생하시죠? 자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보예요 라는 명칭으로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게 됩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간단히 내보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회계 처리 정상적으로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써드리는 편이거든요. 단기만 쓸게요. 단기매매증권 2억, 다음에 대변의 현금 2억, 다음에 세법상에서는 단기매매증권이 5억, 그리고 대변의 현금 2억. 그러면은
세법상에서 대변 자리가 모자라죠. 그래서 이만큼이 뭐라고요? 세법상의 수익이라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조정 가시는 게 세법상에서 수익 인식을 더했으니까 입금이 될 거고, 다음 차이가 단기매매증권, 유가증권에 대한 저가매입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다음에 3억, 다음에 자산 차이 발생했으니까 유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유보는 언젠가 반드시 추인되시죠? 그럼 이거 처분하실 때 저거에 대한 추인 조정이 발생을 하실 거예요. 되셨죠? 그거에 대한 제가 회계 처리 같은 경우 오프라인 시간에 해드렸던 것 같아서. 자, 다음 또 갑니다.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4번 갑니다. 4번. 자, 입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가 있으시네요. 자, 그럼 입금 불산입이니까 아래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적혀 있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시죠. 그래서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회사하고 세법에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잘 내면은, 회사가 회계 처리를 잘 내면은 세무 조정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 액면 100원, 다음에 액면 100원, 주식을 120원에 발행하다, 요런 얘기. 자,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의 현금 120원, 대변의 자본금 100원,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20원, 요런 상태가 될 텐데, 세법에서도 방금 조금 이상하게 오해할 만한 단어가 나네요. 시읒비읒이 나왔는데 아니요, 잘못 쓴 거예요. 자, 현금 120원, 대변의 자본금 100원, 주식 발행 초과금 20원,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의 회계처리나 세법상의 세무조정 회계처리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입금 불산입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요게 아니라 만약에 회사 직원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 수익입니다 이렇게 처리했을 때. 되셨어요? 그러면 회사에선 지금 수익으로 봤는데 세법상에선 수익으로 보질 않았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은 세법상에서 수익을 더 봤어요, 덜 봤어요? 덜 봤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수수료 수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되셨죠? 왜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거든요. 얼마를요? 20원이요. 그러고 어떻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자본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를 자본으로 잡지 않아서 세법과 자본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기타로 적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런 얘기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잘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조정 차이가 뜨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뭐 예외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아직 초반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갑니다.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가 있으시네요. 자, 그래서 처음 해보시게 되면요, 기억 얘기가 있으신데, 주식 발행 초과금 왜 나와요?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있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같은 경우는요, 입금 불산입 항목이요. 요것도 이제 원래 회계 처리를 할 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쓰시죠? 그래서 그렇게 회계 처리 잘 하시면은 따로 이제 조정 차이가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 만약에 그거를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는 게 아니라 상품 매출에 갖다 포함시켜 버렸다, 그런 상태가 되면 입금 불산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입금 아니고요. 다음에 아래 보시면 자산 수중이익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2월 결손금이 있으시면은요, 입금 불산입이 되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근데 2월 결손금 없다 그랬죠. 다음 아래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이 있으시죠? 유형자산 양도가액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을 판매하시는 대금이시기 때문에 입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포괄주의로서 법인세 회계처리 세무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오케이, 입금 맞고요. 그러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 대해서 분배받은 이익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 같은 경우도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게 되면은,
자본 거래로 인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받은 이익, 오케이, 맞고요. 다음 그러고 또 뭐가 있으시냐면 유가증권 처분이익 있었죠. 그래서 자산의 양도금액 맞고요. 다음에 자산수중이익도 여기 자산수중이익 있었죠. 2월 결손금 보전하지 않은 거.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500만 원에 해당을 하시게 됩니다. 자, 6번 풀이하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의 전기요료 수정이익 항목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한 세무 조정은 어떤 것일까요? 자, 회사는 지금 차변에 뭔지 모르고요. 다음 그러고 대변에 전기요료 수정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지금 얼마를 잡은 거냐면은 1,10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법인세 환급액이 있대요. 일단 보실 게 뭐가 있냐면 법인세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아마 송금 파트 가시면 나오실 거예요. 납부를 하실 때 법인세 납부를 하시게 되면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결산 마감이 되시면은 법인세 마지막에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당기순이익 계산을 하신 다음에 법인세에서 그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다음에 과세표준 계산해서 다시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법인세가 계산이 되면 다시 장부에 또 반영을 해서 고치고 뭐 이런 상태의 로테이션이 끝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법인세 계산을 하실 때는 법인세 부분을 이제 송금불산입 해줌으로써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더해주게 되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계산을 하실 때 과세표준의 기본적인 의의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의의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부분 같은 경우 송금불산입으로써 이제 더해주시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오프라인 할 때는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다음 그러고 이런 이제 세금들에 대해서 납부를 하실 때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으신 부분은 환급을 받으실 때도 수익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금불산입 대상이 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나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그러고 납부하실 때 세금이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세금 같은 경우는 돌려받으실 때도 입금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앞쪽에 이제 이게 송금 파트 아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앞쪽에 재산세에 대한 예제가 기본적으로 적혀 있으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세 부분은 납부하실 때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세금이고요. 그걸 돌려받으시게 되면은 입금으로서 인정이 되는 세금입니다. 되셨죠? 그러고 뒤에 보시면 이제 환부이자라는 말이 나오시게 되는데, 이 환부이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금이 과오 납부됐을 때, 뭐 과다하게 납부되거나 아니면 오납, 잘못 납부됐을 때 나라가 그거를 바로 돌려주면 괜찮은데, 그거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나중에 돌려주시게 되면은 미안하다 라는 성격의 보상적인 성격으로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시는 부분을 말해요. 되셨죠? 그래서 과오 납부 시 보상적인 성격으로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부분. 되셨죠? 그래서 일종의 가산금 형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나라가 이제 잘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나라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못한 상태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더 주는데, 이렇게 되면 좀 웃기지 않을까요? 나라가 잘못해서 야 미안해 50만 원 여기 있어 이렇게 줬는데, 회사에서 그걸 받으니까 나라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돈 받았지, 법인세는 포괄주의다, 너 수익 잡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 야 다시 갖고 와 라 그러시면 좀 웃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금불산입으로써 다시 나라에 징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부이자 부분 같은 경우는 입금불산입이 되시게 돼요. 그래서 세법상의 분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세법상에서는 전기요료 수정 이익을 얼마만 인정을 하셔야 되냐면은 250만 원만, 재산세 부분만, 재산세에 해당하시는 3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뺀 250만 원만 수익으로 보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요것도 이제 아마 뒤에 넘어가시면 얘기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전기요료 수정 손익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뭐 1차 조정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직 모르시는 분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뒤에 넘어가시면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세법상에서 수익을 덜 잡았죠. 그러니까 입금불산입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얼마를 덜 잡았어요? 850만 원만큼 덜 잡았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는 1번이 되시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7번. 자, 다음 중 갑법인의 입장에서 자산 매입 시점에 세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요거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갑법인이 관계회사인 그럼 특수관계자예요. 을법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인 기계장치를 8억 원에 매입을 했대요. 이게 이제 고가 매입이시면은 뒤에 한참 넘어가서 부당이익 파트 가시면 그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가 매입이시라서 요거에 대한 이제 포인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저가 매입을 했으면은 우리 이 파트의 포인트는 지금 뭐냐면은 유가증권화가 저가 매입했을 때 세법상의 시가로 보기 때문에 입금 산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제가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1번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으시게 되고요. 다음 그러고 요것도 마찬가지 대주주인 을로부터 특수관계인이고 개인 맞는데 기계장치죠? 아니고요. 다음 3번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맞는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죠. 되셨죠? 그래서 안 되고요. 대주주인 특수관계자 맞고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했을 때 입금 산입 조정이 발생하실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요. 다음 아래 8번 가볼게요. 자, 8번 법인세법상 다음 항목 중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일까요?가 있으시네요. 자, 1번에 보시면은 불공정 자본 거래로 인해서 받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익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본 거래로부터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받은 이익은 입금으로 봅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고, 2번 보시면은 보험업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무형자산 평가 증은 인정을 해요. 입금이에요.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한이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평가를 해서 자산의 평가 이익을 계상하는 부분은 세법상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파트 가시게 되면은 유형자산에서 재평가 모형 적용하셔가지고 재평가 잉여금 잡으시고 뭐 재평가 손실 잡으시고 이런 얘기가 있으시게 되는데, 그런 얘기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 다만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 보험업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입금을 잡으시게 되면 평가 이익을 잡으시면 인정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제 보험업법에 따라서 평가 이익은 인정을 하는데 또 평가 손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그 정도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러고 아래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요거 제가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재산세 얘기하면서. 그래, 재산세는 납부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송금으로 인정을 받고 돌려받으면 이제 입금으로 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채무면제 이익 중 2월 결손금에 보전했다 그럼 입금불산입인데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 입금산입이에요.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요.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9번 갑니다. 자, 다음은 3일의 분계장의 일부이다. 자, 3일의 격리부장은 각각의 분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격리부장에 대해서 현행 법인세법상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자, 1번 감자차익을 자본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세법상에서도 인정을 해요. 감자차익으로서. 그래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고요. 다음 2번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라고 적혀있네요. 요거요. 자, 세무상 입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B.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과오납금을 해서 환급 이자를 받는 거는 보상 성격의 이제 돈이라 그랬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수익을 잡으면 다시 나라로 다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금불산입을 한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입금불산입으로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이 2번 틀리셨고, 다음에 3번 세법상 기부금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는 시점이므로 연도 말까지 미지급한 기부금을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뒤에 다 가시면 나와요.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주의로서 비용 처리를 하시게 되는데 기부금은 현금주의로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뒤에 가시면 나오실 얘기고,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익이 아닌 부채 항목으로 계산한 것은 잘 처리를 했죠. 세법상에서도 그렇게 인정한다고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다음 아래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1번. 자본 충실화 목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제가 입금이 아니라 그랬죠. 1번 맞고. 2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적혀있죠? 그럼 이거 1, 2, 3, 4 지금 다 맞았죠? 그러면 제가 시가와의 차익은 입금으로 산입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회계 처리로 얘기 드렸죠?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요. 3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니까 회사의 수익이 아니므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회계 처리를 잘했으면 따로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다. 다음 아래 4번 원칙적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이익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업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서 평가증을 하시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음 아래 11번 다음 중 입금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요거 답지가 틀렸어요. 되셨죠? 답지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지에는 1번으로 돼 있으신데 답안은 2번이시거든요. 그래서 1번 법인이 최대 주주인 특수관계자 맞죠? 자 대표이사로부터 특수관계자이고 유가증권을 대표이사는 그러고 개인이에요. 알죠? 그래서 특수관계자고 다음에 개인이고 유가증권을 3번 맞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매입하고 4번 맞죠? 저가 매입이시니까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오케이. 아까 제가 분개로 설명드렸었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납부할 때 송금불산입 대상이라 그랬죠. 그걸 이제 환급 받으시게 되면은 입금불산입으로서 제가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 답지 틀리셨으니까 좀 정정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답지의 설명은 맞아요. 번호가 틀리셨더라고요. 다음 그러고 수익으로 계상한 자산수중이익 중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입금불산입이라고 아까 제가 말진도 나감 설명을 드렸었고 오프라인 강의 하시는 분들은 저랑 요거 분개도 아마 해보셨을 거고 법인이 불공정한 유상증자로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입금산입한다. 여기 있었죠. 자본거래로 인해서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받은 이익이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세법 파트 때 뵙겠습니다.